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유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확통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조금씩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갑니다. 자, 근데 B 지점을 꼭 지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도로가 조금 살짝 좀 문제가 있군요. 자, 문제가 있는데 가는 방향에 대각선 방향 가면서 여기 찾으면 됩니다. 가면서 찾으면 됩니다. 하하, 잘 찾아졌군요. 이런 부분을 C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D 통과 안 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자, 통과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또 P를 지나야 되겠습니다. 노선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서 C 거쳐서 P 거쳐서 B로 가고, A에서 그냥 이렇게 할까요? D 거쳐서 P 거쳐서,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A에서 C 가는 가지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까? 이거 뭐 그러면 5개 5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5 곱하기 4 약분 되겠고요. 다음에 2 있으니까 또 약분 돼서 10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A에서 D 가는 가지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같은데요? 또 10이군요. 자, 그러면 가지수가 A에서 P까지 각각 여기 가는 가지수가 똑같았고요. 자, 그 다음 C에서 가는데 하나 둘 셋 와우. 그러면 C에서 P 가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에서 3가지인데요. 됐습니까? D에서 갈 때는 하나 둘 셋 똑같은데요. D에서 P 가는 가지수도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3가지.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30가지씩이 나올 거고요. 와우. 됐습니다. 그럼 P까지 가는 가지수는 이를 합쳐서 전체 몇 가지가 됐습니까? 60가지가 된 거죠. 자, 그럼 P 왔습니다. P에서 D로 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둘, 셋, 똑같은 문자 2개인데요. 3가지. 와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60에서 또 3을 곱하기 해서 전체 가지수는 180 해서 처리됐습니다. 자, 도로망 문제 중 중간급 난이도 아니면 조금 낮은 난이도 어떻게 보면 평가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 문제는 아니죠. 살짝 좀 응용이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주 많이 어려운 정도는 아닌데 체킹한 이유는요. 자, 모든 학교에서 거의 출제가 다 되는 문제 형태라서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체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그런 과정에서 조금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도로망 확실하게 연습을 잘 해야 되겠고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항상 지나는 요 점, 저는 나름 길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길목을 잘 찾아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자신이 없다면 이런 풀이도 가능하죠. 111 이렇게 1 이렇게 표시해서 요 가지수는 2가지, 여기 가지수는 3가지, 여기 3가지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서 가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저 방법도 아주 나쁜 방법 아니니까 조건이 또 까다로울 때는 이렇게 11 숫자 가지수를 더하기 해서 구해가는 게 제일 편리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마칩니다. 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개의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5개를 택해서 5개 자연수를 또 만듭니다. 택해서 나열하겠다. 이때 자연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한 숫자는 최대 3개까지 사용됩니다.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5개는 안 되는군요. 같은 숫자 사이에는 이웃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같은 숫자가 3번 나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2가 3번 나올 수도 있고 3이 3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지수 3 곱하기를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가 2개가 있습니다. 하하, 이것도 또 좀 다양하네요. 2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건 3, 3 같을 수 있으니까 2가지 되겠고, 1, 1에 이번엔 2, 3 여기는 3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은 문자가 3개 사용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눠지는군요. 자, 이때는 나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열은요 1, 2, 1, 2, 1 한 가지인데요? 와우.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6가지. 자, 이거는요. 1, 2, 1, 3, 1. 아하, 그 다음에 3, 2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네요. 아하, 대신 나일 가지수가 2가지. 해서 또 결과는 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1이 이제 같은 문자가 3번 사용되는 거요. 그러면 같은 숫자가 2번 사용된다. 1, 1. 그러면요. 나머지 3자리인데 이건 뭐 2, 3 이런 패턴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주면 1이 한 번 사용되는 가지수를 선택하면 되겠군요. 나머지는 2번씩 사용되면 되겠고, 자, 3 곱하기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문제네요. 이 겹친 숫자가 2개 있는데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건 또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라가 그런데 이게 문자가 2개니까 동시에 2개 다 고려하기 힘들군요. 자, 그러면 1을 나열한다고 했을 때 뭐 3이 나열됐다. 그러면은요 113도 있고 3, 1, 1 이렇게 3가지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2를 이곳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자, 아무 데나 가면 되죠. 4 컨비네이션이 선택해서 6가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중요한 것은 요 자리에 반드시 2가 와야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됐습니까? 하하, 3군데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3 컨비네이션 1에서 3가지. 마찬가지로 2는 여기 반드시 와야 되겠고 고르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3가지. 자, 그러면은 6에 12가지가 되겠고 3 곱하기 해주면 12 곱하기 3 해서 36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36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위쪽에서는 몇이죠? 6 해서 12. 그래서 12 더하기 36 해서 최종 48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은근히 좀 고려 대상들이 있네요. 그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처리했느냐 관심사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숫자 3개 최대한 사용한다.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숫자가 3개 사용될 때 나머지 2 숫자가 이제 같은 숫자가 나올 때랑 다른 숫자가 나올 때 둘로 나눴고요. 2개 사용된다? 그럼 3칸을 채워야 되려고 보니까 중복 허락하는데 뭐 다른 것도 하나 2개. 아, 결국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 문자가 하나 나온다. 가지수는 이제 3가지 처리됐고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이 이제 나열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왜냐하면요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문자가 2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조금 무시하듯이 먼저 기본 조건을 이렇게 놓은 부분들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접근해 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뭐 경우수가 아주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논리 전개 과정이죠. 문제를 해결해가는 논리 전개 과정을 묻는 부분이니까 차분하게 조건들을 처리해가는 훈련 해야 된다는 거 이번 문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자, 7번 문제 잘 이해되셨죠? 이해됐길 바라면서 7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이 우와 이렇게 길죠? 거기다 또 제곱까지 전개식에서 xn제곱의 개수를 an이라고 했다. 겁을 주는 것 같은데 뭐죠? 자, 다시 한번 좀 안에 있는 식 써볼까요?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오호, 써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죠?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 열심히 전개해서 학습할 때 그 내용이죠. 하하, 이런 걸 안에다가 왕창 다 집어넣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1 플러스 x의 2n제곱인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 또 다시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 xn제곱 개수를 구해달라? 하하, 아주 재미난 표현이었군요. 2n 컨비네이션 n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an이라고 한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1, 2, 3, 4, 5다. 자, 그러면 얼마죠? 2 컨비네이션 1 얼마죠? 4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4 10 컨비네이션 5 이걸 계산해야 되네요. 와, 어렵기는 이 뒤가 좀 상당히 좀 불편하네요. 왜냐면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안 보여요. 와, 어떻게 하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4 3에 2 6 5 4에 1 2 3 8 7 6 5에 1 2 3 4 19 8 7 6에 1 2 3 4 5 와, 이 산수들을 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되겠죠. 자, 20 나오겠고 빨리 잘 계산할 방법 일단 큰 숫자를 소거하자.
자, 2다. 그러면 이제 70 되네요. 자, 큰 숫자 소거 됐습니까? 3, 2 처리됐나요? 와우, 여기가 얼마일까? 42인데 또 6, 4, 6, 25, 12. 자, 이렇게 계산됩니까? 자, 90에다가 그러면 뭐 하죠? 250에다가 98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올라가니까 350 처리가 되네요. 우와. 문제 뜻 파악이 단 줄 알았더니 뒤에 산수 개수가 좀 많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주어진 식이 우리가 공부했던 항목이라는 사실, 그거에 n제곱이 돼 있어서 제곱이 돼 있어서 1 플러스 x의 2n제곱의 x의 n승계수다. 그래서 2n 커뮤니케이션 n을 an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문제 쫙 쓰는 이 부분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 판단을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는지 알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항목 써 있으니까. 이해 됐습니까? 자, 좀 낯설게 느껴지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구성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 질문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4번 마칩니다. 여러분은 락쌤과 함께 유신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식들이 쫙 보이는 거 보니까 이항 정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요 뭡니까? 앞에 숫자가 짝짝짝 커져가겠습니다.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자,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데 뒤에 숫자도 좀 커져가네요. 그럼 이렇게 가는 숫자들을 계산한다는 거죠. 자, 학습하셨습니까? 계산 결과가 이렇게 그 다음 칸에 좌측으로 딱 꺾인 부분. 이거 8 컨비네이션 7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9 컨비네이션 7이 답인데 숫자를 또 살짝 바꿨네요. 9 컨비네이션 2 바꿔놨습니다. 와우,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요. 니은도 보니까 3, 4, 5. 우와, 역시 앞에 숫자가 바뀌어갑니다. 근데 뒤에 숫자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또 파스칼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10 컨비네이션 3이었습니다. 11 컨비네이션 4가 답이 되겠죠. 하나 더 숫자가 선택하는 숫자가 커져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군요. 역시 이항 정리는 확실하게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 컨비네이션 7. 와, 앞에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가 커져가고 있습니까? 곱하기 해준 숫자가 커져간다? 이건 뭐 같아 보입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이런 건 이제 전개식에서부터 나온 거죠. n 컨비네이션 1 제로,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이렇게 갈 때 이 x 자리에 무엇이 들어간다면 2가 대입 들어간다면 문제처럼 2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갈 수 있는 거죠. 와우. 근데 10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럼 이게 n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되는 거죠. 즉 1 플러스 2의 10제곱을 전개한 거죠. 됐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의 10제곱 0부터 10까지 꽉꽉 채워서 다 잘 됐습니다. 깔끔한 이론입니다. 전부 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론 정리 확실하게 잘 돼 있어야 될 항목 됐습니까? 아하, 컨비네이션에서 파스칼 삼각형과 관련된 거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이항 정리 파트 부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파스칼 삼각형이 학습되어야 되겠다. 이 모양 이렇게 되는 거 학습되어야 되겠고, 다음은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 알아야 되겠고, 물론 이 부분 이전에 a 더하기 b의 n제곱 전개가 이제 더 기본이 되는 거니까 기본, 거기에 1 더하기 되는 거, 이곳에 x의 1대입, x의 마이너스 1대입, 그리고 합차, 이런 부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의 가장 기본 골격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학습에서 이항 정리의 기초 틀이 잘 다져져 있기를 바라면서 15번 설명 마칩니다. 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파스칼 삼각형의 일부분입니다. 규칙을 조사한 후
보기 중에서 숨어있는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쫙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파스칼 삼각형이요. 자, 근데 숫자를 쓰다 말았네요. 1, 2, 1, 1, 3, 3, 1, 1 합해서 4, 6, 4, 1. 뭐 그 다음 식을 쓰게 되면 1, 5, 얼마죠? 10, 15, 1 이렇게 써가는 건데. 뭐 재미난 것들이죠. 자, 문제 봅시다. 기억. n행에 적힌 모든 수를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이런 걸 다 하면 2의 제곱, 더하면 2의 세제곱.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거. 여기는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하하. 한 넘버에 맞춰서 써간다. 뭐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n행이 소수일 때 그러면 두 번째, 뭐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이네요. n행에 적힌 모든 수는 n의 배수이다. 와, 그럴싸합니다. 5, 10, 15, 5의 배수 맞아요. 3, 3의 배수 맞아요. 근데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1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안 됐습니다. 그죠? 자, n행에 있는 모든 수의 합. 자, 그러면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2의 n승. 근데 n 플러스, 이게 n 플러스 1승 되고 2배 하라 곱하기 2 해주면 결과가 같아지느냐?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됐죠? 자,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뭐 숨어있는 규칙이라고 했는데 뭐 숨어있는 규칙이랄 거 별로 없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규칙 일부분 질문 던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해가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 규칙이라고 해봐야 뭐 2의 n제곱 이런 것들이네요.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 정도쯤이야.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모처럼 만에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6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수학 교과실로 가는 9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9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한 계단은 몇 번 갔을까요? 두 계단은 몇 번 갔을까요? 자, 그러면 계단은요 이렇게 계산해서 9계단 돼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좀 뭐 만약에 이제 이 계수가 y가 있으니까 y가 0이라면 뭐 x가 9가 되는 건데, 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1, 1, 1, 1,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를 이제 나열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한 가지가 되겠고. 근데 y가 1이면 x가 7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가 한번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나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8팩토리얼 나누기 7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제 8가지 이런 식으로. y가 2라면 4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요거를 이제 나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쭉 해가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자, 서술형 답지를 위에처럼 써도 되고요. 자, 다른 거 하나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1 이렇게 가는 방법까지 있으니까 한 계단 오르는 거라서 A1이라고 치면 이게 한 가지. 두 계단 오르는 방법은 왕창 2로 가거나 1, 1로 가거나 왕창 2로 가거나 해서 A2는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세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곳에서 왕창 2로 가는 방법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해주면 세 계단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계단 가는 방법은 한 계단 가는 방법에서 왕창 둘로 가거나 두 계단 가는 방법에서 한 칸 이렇게 가거나 이 두 가지수를 합쳐서 세 번째 가지수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an 플러스 2라는 것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가지 가지수를 합해서 그 다음 가지수가 되는, 자, 이런 형태의 수열을 뭐라고 하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피보나치 수열. 됐습니까? 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그 세 번째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는 요 둘을 합쳐서 세 가지가 돼요. 네 번째 계단은 요거를 합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죠? 이거 5개 합쳐서 8가지, 13가지, 21가지, 34가지. 얼마가 되는 건가요? 55가지. 1랑 2, 3, 4, 5, 6, 7, 8, 9. 이게 이제 9계단 올라가는 가지수죠. 그래서 55가지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정답은 55가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더 처리, 위에 부분을 하고 싶은 사람은
y값이 3일 때 y값이 4일 때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때 나온 가지수들을 제곱제곱 계산해서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은 이번 시험 범위를 비춰봤을 때 아마 답안지를 위쪽 형태로 답안지를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 같은 문자 나열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직접 연습은 2번 더 하셔가지고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7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가지고 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도 하시고요. 자,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객관식으로도 문제를 잘 내는데 이 형태들은 원래 수열에서 피보나치 수열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앞에 2개 항을 더하기 해서 그 다음 한 가는 거. 계단 오를 때 한 계단 또는 2계단 올라가는 가지수.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1, 2 이걸 합쳐서 3, 2, 3 합쳐서 5. 오, 실수할 뻔했었죠. 자, 그래서 쭉 가가지고 9번째 항 55 구해가는 이 풀이. 됐습니까? 자, 2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답까지 다 안 해드렸는데 좀 직접 산수해서 답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이, 계단 오르기, 피보나치 수열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가면서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18번 서술형 2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A 문자 4개, B 문자 7개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나열하면 A, B, A, B, A, B 한 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의 문자 변화가 일어난다. 알겠습니다. 문자 변화가 n번 일어나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fn이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A 개수가 적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일단 B 쓰고 그 다음에 일단 A를 4번 딱 하고 이 사이에 B들이 막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의 변화가 생기네요. 8회. 물론 이제 B는 한 번 썼지만 이제 B 나머지 개수들을 뭐 갖다 채우면 되죠. B 쓸 곳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됐는데 5번 쓰고 나서 6번, 그 다음에 또 B 하나 뭐 갖다 쓰면 되죠. 됐습니까? 자, 8회가 생깁니다. 최대값 구하십시오. 8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번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F1, F3, F5, F7 이렇게 구해라. 와, 그러면 만약에 A로 시작해서 B로 이렇게 싹 끝나가면 A 왕창 쓰고 B 왕창 쓰면 이거 한 번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3번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A로 시작해서 그럼 B 계통으로 갔다가 다시 A 계통으로 갔다가 한 번 변화, 2번 변화, 다시 B 계통으로 가면은 3번 변화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5번은요. 또 A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B로 시작할 때도 있죠. B, A, B, A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그럼 뭔가요? 중간에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다시 B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또 7번도 해야 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다음 7번도 해야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어떻게 잘 생각하는 방법 없을까? 이 부분 잘 생각해 보면요. A 맨 앞에 쓰고 B 앞에 쓰고 이 사이에다가 나머지 문자 A 몇 개 남았죠? A 3개 남았죠. 그 다음 B 몇 개 남았죠? B가 애초에 7개였나요? B가 7개였으니까 6개가 남았죠? 이 부분을 여기다 그냥 나열하면 돼요. 그럼 이제 A로 시작해서 B로 가서 지들이 어떻게 뭉쳐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이렇게 바뀌는 거든, 아니거든, 다니면 7번을 바뀌는 거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왕창 한번 계산하는 방법은 나머지 문자를 나열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죠? 9팩토리얼에다가 3팩토리얼,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건 이제 A로 시작할 때고요. 한 번 더 B, A 해주고 또 이 안에다가 나열해야 되는데 역시 똑같은 문자 나열이죠. 그러니까 요거 가수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와,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은요. 9, 8, 7, 6팩토리얼 약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팩토리얼 2 곱하기인데 나중에 또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3팩토리얼은 3, 2, 1 곱하기니까 2 지우고 3 처리하고. 됐습니까? 와우. 7, 8이 56 곱하기 3 해주면 되나요? 3, 6, 18. 그럼 얼마입니까? 3, 5, 15, 16.
이렇게 주면 이제 168 가지수 이렇게 나오죠. 와우, 아름답게 처리됐습니다. 자, 다음 F4는 4번 바뀌어야 됩니다. A에서 일단 B 계통으로 바뀌고 B에서 또 다시 A 계통으로 바뀌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네 번 이렇게 됐습니다. 와, 또요. B로 시작하면 B, A, B, A, B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뀌어야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중요한 건데, 여기 B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고 A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죠. 자, 이곳에 A를 과연 몇 개 쓸까요? X개, Y개, Z개를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꼭 4가 돼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요기에는 반드시 하나는 최소한 써야 되는 거니까 자연수 순서쌍입니다. B 역시 마찬가지고 이쪽에 쓴 개수를 PQ개라고 합시다. 그럼 P 더하기 Q 해주면 이게 이제 7개가 돼야 됩니다. 역시 자연수 순서쌍입니다. 됐습니까? 요런 산수를 해주면 돼요. 자, 자연수일 땐 어떻게 했죠? 111을 미리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고 나면은 와우 3H 1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고, 우와 2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 5가 되죠. 2H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서는요, 3개를 열심히 더하기 해서 7을 만들어야 되죠.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H 7에서 3 빼니까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쪽 두 군데 해서 합이 4인데 2H 2 빼니까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와우, 이런 산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들어가 볼까요? 4에 3 컨비네이션 1 됐고요. 7, 6 컨비네이션 5 처리됐습니다. 7에 6 컨비네이션 4, 2 처리됐고요. 4에 3 컨비네이션 2 처리됐습니다. 3 곱하기 6 처리됐고요.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으쌰, 뒤에 걸 붙였으면 3 곱하기가 되나요? 앞에는요 6, 5에다가 2로 나누니까 자, 됐습니다. 됐습니까? 15에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키우지 말고 공통 좀 끄집어낼까요? 자, 그럼 3 공통에다가 6 더하기 15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에다가 계산하니까 6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계산 마쳤습니다. 오, 유신고에서 특히 두 번째 거 아이디어 내는 뭐 이런 형태에서 제법 응용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문자 변화 나오는 것부터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허, 이렇게 바뀌는 것을 문자 변화가 일어난다. 몇 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fn을 쓰겠다. 최대는 가장 많이 바뀌는 거니까 작은 숫자 a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차이 양쪽에다 다 이렇게 b 하게 되니까 8회.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요. 1357. 3번 풀이하듯이 F4 4번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고 이런 형태로 2번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AB일 때 AB, BA 뭐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이게 1, 3, 5, 7도 한 번 더 써야 되나요? 그럼 AB, 여기다 AB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일일이 한다는 것은 지금 4번 계산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4번 해야 되겠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1357 홀수번 나오는 것을 전부 다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 이렇게 처리. 이해됐습니까? 잘 이해되시죠? 자, 근데 왜 곱하기 1을 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A, B로 될 수도 있고 B, A로 이렇게 된 덩어리도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처리해서 나머지를 나열하는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2번 문제가 문제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디어 이해되셨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난해한 문제를 냈습니다. 이래야 등급 구분이 되나 보죠. 자,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를, 특히 2번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부분 좀 잘 이해해서 문제 좀 슬기롭게 잘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소수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뒤에 소수형 문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문제는 이항 정리의 일반항만 좀 처리할 줄 알면 되는 문제 형태라서 풀이는 소수형 세 번째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오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주어진 식 전개식에서 x 5제곱 y 7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습니다. 근데 a가 이렇게 계산된답니다. 와우, 저 식은 뭐죠?
이건 뭐죠 이거? 어디서 본 듯한데? 자, 잘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가 A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잘 보면요. 요거. 아, 똑같은데 이웃한 두수 더하기? 이야, 파스칼 삼각형에서 학습을 했냐? 요거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여기가 또 같아져요. 와우. 그러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2 처리가 된 거죠. 이게 A입니다. 근데 요 A라는 것은 12제곱에서 그러니까 12 컨비네이션. 자, 숫자를 5로 할까요? 7로 할까요? 고민되는데 큰 잔수입니다. 큰 잔수. 7로 해야 되겠습니다. 7. 됐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 와우 거짓말입니다. n 플러스 2입니다. 이 결과가 12가 되겠고 r 플러스 2가 7 이렇게 처리되니까 n은 10 되겠고 r은 5 처리돼서 문제에서 n과 r을 구한 후 값을 구하시오. 무슨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r 구했습니다. 다 됐고 숫자까지 구해야 되네. 큰 두 자연수 nr을 구하시오. n과 r을 각각 구하시오. 뭐 설명에서 질문을 아주 애매하게 했네요. 됐습니까? 자, n과 r 값을 구해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규칙. 자, 뭐 다른 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식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이렇게 더하게해서 가운데 값 되는 요 모양에 대한 규칙 해서 나오니까 또 똑같았으니까 그 다음 규칙, 그 다음 칸, 급히 쓰다 보니까 미스도 떠나네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냥 큰 수라고 해서 5로 안 하고 이제 7로 선택한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자, 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런 풀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유신고 문제, 아까 서술형 2번 문제 풀이는 좀 제법 무지 길어지는 그런 형태, 아이디어도 필요한 거였지만 서술형 세 번째 문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파스칼 삼각형 부분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풀이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상 서술형 세 번째 문제를 마지막으로 유신고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자,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